음. 뭐 밀키트리예요. 2026년도 어, 어, 2월 5일자 기사.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6개월 만에 최고치 찍었다. 부동산 투기 근절 정책 평가는 이라는 기사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다주택자하고 또 보유세 갖다가 이렇게 하는 것은 가장 적절하다. 그러나 똘똘한 한 가구 1주택자는 뭐 집을 한 채로 줄였다는 것은 일단 정부가 아무리 집을 만지어도 소수 몇 명이 뭐 147채씩을 갖고 많은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몇몇씩 이렇게 갖고 있다면 공평하게 돌아갈 집들이 소수 몇 명이 다 차지하고 정부는 끝없이 집을 지어도 집 없는 사람은 끝없이 계속 그 상태에 머문다. 이런 측면에서 다주택자를 공략한 건 잘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뭐 세금 올려봤자 우리는 안 팔면 돼. 그런데 이제 보유세에다가 갖다 일을 했을 경우에는 일가구 1주택자는 내버려 두고 장기 그 부동산 다주택자하고 다주택자의 장기 보유라든지 이런 것은 철저하게 해서 그들이 집을 내놓게 만들어야 된다고 나는 봐요.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6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고 부동산 투기 근절 정책 평가는 이라는 기사예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가 63%를 기록하며 지난해 8월 이후 반년 만에 최고 수준에 올라섰다. 최근 발표한 부동산 투기 차단 정책에 대해서 국민 10명 중 6명이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다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또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어요. 5일 공개된 전국 지표 조사를 보면 이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응답이 63%로 나타났다. 이는 2주 전 조사보다 4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부정 응답은 30%로 직전 대비 1포인트 내려갔다.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작년 8월 첫째 주 65%를 기록한 뒤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비율이다. 코스피가 5천원 선을 돌파하는 등 자본시장의 호조가 지지율 상승에 작용으로서 보인다. 연령대별로 20대를 빼고는 모든 연령층의 긍정평가가 절반 넘었다. 20대 이하는 긍정이 44%, 부정이 37% 기록했다. 뭐 60대는 부정하고 부정이 39%, 70세 이상 부정은 37%. 뭐 전반적으로 20대들이 인점별 보면 진보층이 91%, 중도층은 69% 긍정평가를 내렸다. 진보가 91% 잘한다고 하는 거고 중도층 60% 잘한다라면 그 보수층 부정이 59% 높았다. 그러니까 보수층 빼고는 대부분 이재명 대통령이 잘한다 그렇게 보고 있네요. 국정 신뢰도 조사에도 신뢰 한가에 62%, 신뢰하지 않는다가 33%. 진보층과 중도층의 신뢰 응답이 많았고 보수층은 불신 응답이 우세했다. 그러죠.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다가 집을 내놔야 돼서 이제 부정적으로 나오겠죠. 뭐 지금 진보층이 정권을 잡으면은 강남 죽이기 그 부유층 갖다 뜯었다가 중산층 부유층 뜯었다가 여기다 이제 고래쌈에 새우등 터지는 게 중산층이에요. 정당별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이 41% 위를 차지했다. 국민의힘당은 22%. 커 보세요. 장동영이가 20%대에서 못 넘어서는 거예요. 이러면 당대표 바꿔야 됩니다. 조국 혁신당과 개혁신당 각각 3%를 받았고 진보당은 1%였다. 그 전에 한동훈이가 당대표 할 때는 이러지 않았어요. 태도를 유반 비로 29%였다. 이전 조사와 비교하면 민주당은 1포인트, 국민의당은 2포인트 각각 상승했다. 민주당은 전 연령대의 국민의힘보다 높은 지지율을 받았고 지역적으로는 대구 경북만 제외하고 모든 권역에서 국민의힘을 앞섰다.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를 종료하기로 한 정부 방침에 대해서 61%가 잘한 조치라고
답했다. 잘한 거예요 지금. 예, 다주택자를 잡아야 돼요. 다주택자에다가 이 보유세를 갖다가 먹여야 내놓죠. 이번에 이제 그것이 맞아떨어서 사방에 지금 내놓고 있더라고요. 이 강남에 저기 한강변을 두르고 있는, 예, 어,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다주택자들 갖고 있는 노른자의 땅이 막 나오고 있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1주택자는 각각 60%, 63%가 잘했다고 평가한다. 우리같이 1주택자 갖고 있는 사람이랑 무주택자는 잘했다는 거예요. 2주택 이상 보유자도 53%가 긍정으로 봤다. 2주택 갖고 있는 사람도 그렇다 이거예요. 서울 도심과 수도권 핵심 지구 유휴 공공유지 부지를 활용해 약 6만 가구 공급하겠다는 129 부동산 공급 대책에 대한 전망은 효과 있을 것 47%, 효과 없을 것 44% 팽팽했다. 서울과 인천, 경기 아무리 갖다 많이 지어도 이 다주택자들이 전부 문재인 정부 때 한 사람이 147채를 가졌다 그래서 내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146명이 가질 저기 집을 한 사람이 147채를 갖고 있다는 거죠. 이건 똘똘한 집 한 채로 옮기면 그 사람 갖다가 또 똘똘한 집안에다 또 뻥망치를 두더지 망치를 던지면 안 된다고 나는 봐요. 1가구 1주택은 갖다가 똘똘하든지 미련하든지 그냥 봐줘야 된다. 6.3 지방선거 성격 묻는 질문에 안정을 위해 여당의 힘을 실어줘야 한다가 52%, 견제를 위해 야당의 힘을 실어줘야 한다가 36% 많았다. 근데 여당한테도 힘을 너무 주면 또 독재를 하기 때문에 지 멋대로 갖다 통과시켜버리면 이 나라 꼴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또 이재명 정부가 뭐 좀 하려고 하면 발목 잡고 늘어지면은 또 모든 거 차질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서로 분배를 해야 된다. 직전 조사와 견주면 여당 지지는 5%도 올랐고 야당 지지는 4포인트 떨어졌다는 거예요. 보세요. 장동영이가 한동훈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떨어지고 있고 여당은 5% 오르고 야당은 4% 떨어졌다고 그래요.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추진하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논의에 대해서는 반대한 데가 44%, 찬성한 데가 29%보다도 우세했다. 그리고 모르겠다가 27%. 민주당 지지층 내부에서는 찬성이 47%, 반대가 38% 나왔다. 나는 조국혁신당은 서로 통합하면 안 된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이 싫은 호남 사람들이 조국혁신당을 찍도록 내버려 둬라. 국민들의 자유를 줘야지. 조국은 거센 파도를 하는 것보다 민주당 내부에 가서 안주하기를 바라겠죠. 그러나 민주당이 조국을 통합한 데 대해서 우리는 반대예요. 조국이 있음으로 해서 민주당도 조금 경쟁의식을 갖고 뭐 저것들 다 단합해서 틀려도 찬성하고 잘해도 찬성하고 이런 식으로 갖다가 끌고 가면 국가 꼬라지가 뭐가 되겠습니까? 민주당 지지층 내부에서 찬성이 47%, 반대가 38% 나뉘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조국과 합당한 게 좋다가 37%, 반대도 38% 있잖아요. 조국 혁신당 지지층은 찬성 64%, 반대 27%. 조국 당에서는 큰 집으로 가는 게 좋죠. 작은 집에서 힘들게 사는 것보다. 뭐 치료되려도 국가 돈으로 선거를 치르고 그러니까. 진보층은 50%가 찬성했지만 중도층과 보수층 각각 50% 반대했다. 그러니까 반반이에요. 내가 이럴 때는 조국 당과 통합하지 않는 게 좋다. 난 그렇게 봐요. 국민은 그러니까 민주당 싫은 사람 조국도 찍을 수 있어요. 그 호남 사람들 중에는 국민의힘당 찍기 싫어하는 사람은 그렇다고 해서 옛날에 저기 윤석열하고 이재명이 둘이 선거에 나오는데 나는 둘 다 찍을 놈이 없어서 안 찍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냥 안 찍는 거예요. 우리는 이번 조사는 엠블레인 퍼블릭 케이스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2일부터 4일 3일간 조사를 했군요. 뭐 이재명 대통령이 요새 잘하고 있으니까 좀 이렇게 그 통화 문제라든지 환율
환율 문제를 좀 잡고 나라 창고를 좀 채워야 된다고 나는 생각하고, 사법이라든지 이 정치 보복 좀 하지 마라. 그러면은 이재명은 우리나라가 3년 5년에 한 번씩 바꾸는 거 이거 어, 우리 국익에 도움이 안 되니까 한 8이나 10년 연임할 수 있도록 민주당 좀 잘해봐라. 정치 보복 좀 하지 말고 사법 갖다 죽이지 말고. 우리 국민은 그런 입장이에요. 위키트리 2026년도 2월 5일자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6개월 만에 최고 찍었다. 63% 지지율이 올랐어요. 부동산 투기 근절 정책 평가 뭐 다주택자에 대한 이런 거, 또 보유세까지 물린다, 이런 것들로 다주택자 뭐 양도소득세만 올려갖고 안 돼요. 그 사람 안 팔아버리면 되거든. 그런데 보유세에다가 손을 댄다 하니까 막 내놓잖아 지금. 이건 잘했다고 난 또 봐요. 썬가 그래서 나의 정치 코미디를 했고. 뭐 이번에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얘기인데요. 중앙일보예요.